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갑자기 너무 날씨가 쌀쌀해져가지고 온도도 막 들쑥날쑥해서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할지 요즘 난감한데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미세먼지가 또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미리 마스크 준비하시되 가을의 선선한 날씨와 높은 하늘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10월에 읽은 책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요. 그중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려고 해요. 이번 10월이 최근 들어 가장 책을 적게 읽은 달이었어요. 국내 책은 총 8권 정도 읽었고 원서책은 총 5권 읽었어요. 이번 달에도 다양한 장르 읽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읽은 책 중 5권의 국내 도서만 소개를 하고 다른 영상에서 영어 원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도서별 타임스탬프 기재해 놓을게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가장 귀여운 책인데요. 귀한 양말 이토리고 저자는 마르스 그리고 라떼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에요. 이 저자 이름 마르스만 보고 남자분이신 줄 알았더니 여자분이시고요. 그 마르스의 의미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게 마르스, 그러니까 화성이래요. 그래서 마르스라고 팬네임을 만드셨더라고요. 일러스트가 너무 귀여운 책이고 글밥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림이랑 글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져서 잘 만들어진 책이고 읽고 또 읽게 되는 책이에요. 그냥 심심할 때마다 손이 가는 책? 특히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편이지만 이 책에서 고양이가 사람보다 더 사람답게 사는 듯해서 귀여워 보였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3개를 꼽자면요. 그냥 다이나믹한 것을 좋아할 뿐이다용. 이건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거랑 수행 중일 땐 항상 배가 고프다옹 이거요. 이거 보면서 제가 다이어트를 시도하려고 했을 때마다 느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괜히 다이어트 시작해야지 라는 마음만 먹으면 더 막 배고프고 허기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따뜻한 봄날에 다시 만나자요 이거요.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이 책 마지막 부분에 이 저자가 패러디한 작품 목록이 있는데 원작을 찾아보는 재미도 솔솔했어요. 다음 책은 저번 달에 읽은 닐 셔스터만이랑 제라드 셔스터만의 책 드라이를 읽고 환경재난에 대한 관심을 갖던 중에 환경호르몬 어떻게 해결할까를 살짝 연장선처럼 읽었어요. 이 책의 저자는 박태균 박사님이고요. 그리고 동아 MBN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에요. 부제가 위협받는 우리의 식탁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이라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더 꼼꼼히 읽게 됐던 책이기도 해요. 경각심 없이 사용하던 주위의 사물들이 다시 보이게 됐고 집에서 사용하던 물품을 대거버리기도 했어요.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이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라는 것도 많이 알게 됐어요. 혹시 다이옥신이 뭔지 아세요? 이게 인류가 만든 최악의 동물로 죽음의 재해로 통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럼 없이 섭취를 하고 있어요. 다이옥신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 210가지가 되는 물질이 있고 이를 그저 통칭하는 용어래요. 다이옥신의 97%는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 돼지 비계, 치즈, 우유 등 지방이 많은 음식에 오염도가 높은 다이옥신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국내에 수입되었던 벨기에산이나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적이 있었대요. 저는 당연히 몰랐죠. 그런데 정부가 돼지고기는 삼겹살의 섭취를 줄이거나 비계를 떼고 먹으라. 꼭 권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주변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던 대목이었고요. 이 밖에도 컵라면을 먹을 때 전자레인지에 넣고 조리하지 말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컵라면 뚜껑을 그릇처럼 사용해서 먹지 말라고 조언을 하고 또 영수증이나 번호 대기표 있죠. 그런 것도 최대한 멀리하고 라벤더 오일과 티트리 오일에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으니까 사용을 지양하라는 조언을 하더라고요. 특히 환경이 우리 인간에 어떻게 영향을 에즈이즈로 끼치고 있는지 낱낱이 설명해 주는데 완전 끔찍했어요. 건강을 지키는데 운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주변 사물들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건강 지킴이, 환경 지킴이 차원으로 읽어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려요. 다음 책은 꾸베시의 핑크색 안경이에요. 저자는 프랑스아 르로르고요. 마시멜로 출판사에서 출간됐어요. 프랑스아 르로르 작가는 이번에 한국에 방문을 해서 김미경 강사님과 인터뷰하는 거를 봤어요. 인터뷰는 아래 링크 걸어둘게요. 두 분 다 영어를 너무 잘하셔서 놀랬고요. 작가님은 역시 인상이 굉장히 좋으시고 푸근해 보이시더라고요. 프랑스아 룰로르 저자는 이 책에 등장하는 꾸베시처럼 실제 정신과 의사세요. 소설 속 꾸베시는 다양한 환자를 만나며 그들에게 새로운 안경을 처방해주는 일을 하는데요. 여기서 안경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 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래요.
정신과 의사는 환자가 문제가 있어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주는 사람이라는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이 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환자들을 통해서 저 역시 가지고 있는 고민들, 혹시 나도 정신과 의사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결국 남이 정한 행복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 그 사이에서 소신껏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심리치료를 받는 기본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특히 정신과 의사인 꾸베시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소설 내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정신과 의사도 결국 인간이라 우리들처럼 고민을 갖고 살아간다는 점에 더 인간미를 느끼게 해줬던 것 같아요. 다음 책은 우리는 책 앞에서 가장 솔직해진다. 부제는 제인 오스틴부터 프로이드까지 책으로 위로받는 사람들이고요. 저자는 안드레아 게르크, 배명자 옹김, 그리고 세종출판사 책이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왜 독서를 시작했는지를 회상하게 되었어요. 생각해봤더니 독서를 통해서 나를 치유하기 위함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더 뚜렷해진 것 같아요. 지금 뭐가 잘 안 되고 혼동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에요. 사실 우리는 위로가 항상 필요하잖아요. 매일매일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니까요. 책은 뭔가 막 엄청 재밌고 책장에 솔솔 넘어가고 그런 책은 아닌데 뭔가 은근한 위로를 받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더불어 이 책은 책을 좋아하시는 분에게 순수 책 이야기에 빠져들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읽고 싶은 책 리스트가 이미 엄청 나은데 좀 더 많이 길어지게 한 책이기도 해요. 다음 책은 대한민국 도슨트 시리즈로 속초라는 책을 읽었어요. 김영건 저자고 21세기 북수예요. 이 책은 단순 여행 잡지 보듯 여행 꿀팁, 노하우 같은 정보 위주 내용이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정다운 마음이 드는,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얼마나 속초에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물씬 느끼게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기대했던 느낌이랑 너무 달라서 놀라기도 했고 너무 느낌이 좋았어요.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읽을지 궁금한 것부터 읽을지를 고민하다가 서점을 좋아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동화서점 편을 오픈을 했는데 이 책을 집필한 저자가 동화서점 셋째 아드님이시더라고요. 63년간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동화서점의 역사와 현재 어떻게 변했고 동화서점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 이런 것들을 보니까 속초를 가면 꼭 여기를 들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졌어요. 간식은 동화서점 근방에 있는 2대째 영업 중인 조롱박 떡볶이집에 들려야겠다는 계획도 세워놨어요. 물론 동화서점뿐 아니라 속초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관광객 입장이 아니라 현재 주민이 집필을 해서 그런지 더 믿음이 가고 좀 고급 깨알 정보 같은 느낌마저 들었어요. 이 책을 통해 왠지 속초에 지인이 직접 가이드를 해주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통해 처음 알았는데 전쟁 중에 지어진 유일한 성당인 동명동 성당이 속초에 있대요.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고 예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동해와 조도가 보이는 성당 앞에 40층 건물이 들어서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성당 교인들이 반대로 아직 허가가 나진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려고 이제 절차를 밟고, 건물 자체가 그야말로 전쟁 유물인데 그 앞에 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해서 막 현수막 걸고 반대시더라고요. 저 역시 속초 지역 주민들처럼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가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21세기 북수에서 대한민국 도슨트 시리즈로 이미 인천, 춘천, 목포, 통영, 신안, 순천, 해남, 신안, 진주 이렇게까지 출간이 되었더라고요. 실제 가본 곳이 고작 4군데예요. 인천, 춘천, 진주, 목포. 그런데 사실 제대로 가봤다고 말하기도 부끄럽게 제대로 된 명소를 가본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만 봤지. 이 책들이 우리나라 방방곡곡 여행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제가 10월에 읽은 책 중 5권을 소개해봤어요. 원래 10월 중에 고전 한 권을 꼭 읽자고 다짐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11월에는 적어도 한 권은 고전을 포함시켜서 읽기가 목표예요. 다른 분들의 책 추천을 통해서 도서관에서도 책 많이 빌려놨고요. 앞으로 11월에는 어떤 책을 만나게 될지는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즐거운 독서 되세요. 감사합니다.